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오늘은 회화할 때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더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걸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네이티브들이 대화할 때 많이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많이 쓰는 표현인데 책에는 안 나오거나 되게 나중에 뭐 중급이나 상급 레벨이 돼야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쓰시면 좋고, 뭐 쓰지 않더라도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문법인지 어떤 표현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드릴 표현은 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날은 그러니까 he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잖아요. 예를 들면 소노히 그날. 근데 이제 he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일은 이제 뭐 요일, 공휴일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안에 이 he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he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을 땐 날이 되는데, 물론 이제 언제 일이 되고 언제 날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단어 안에 나오거나 앞에 숫자가 붙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일을 쓰고, 아니면 뭐 소노히라든지 나니나니노히 이런 식으로 그냥 히란 단어로서 쓰고 싶을 때 날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 일 뒤에 날을 붙여서 쓸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자주 회화에서 쓰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에 만날래요?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토요일에 라고 하면 아주 뭔가 정확한 문장이죠. 하지만 토요일날 만날래요? 이런 식으로 토요일 다음에 날을 붙여서, 요일 다음에 날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토요일날 만날래요? 아니면 뭐 주말에 뭐 했어요? 라는 질문에 토요일날은 친구 만나고 일요일날은 집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날을 붙여서 말을 하는 스타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일뿐만이 아니라 뭐 8월 1일에 시간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도 8월 1일 날,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8월 1일 날 시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날을 붙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는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전에도 이유를 얘기하는 표현 이야기할 때 이게 회화체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뭐 해가지고가 있어요. 뭐뭐 해가지고는 뭐뭐 해서 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좀 더 그냥 회화스럽게 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할 때 뭐뭐 해서가 반드시 이유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아닌 그냥 뭐 동작의 연속, 뭐 토모다치니 아떼 에이가 오미다,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그 만나서를 만나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영화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만나가지고 뭐뭐 해가지고 이 고가 구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고를 구로 발음하는 거, 뭐 해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뭐뭐 하고가 있죠. 뭐뭐 하고, 이 고를 구로 발음하는 거는 서울 경기 스타일이에요. 서울이랑 그 수도권 스타일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인 것 같고, 실제로 회화할 때 진짜 많이 써요. 회화할 때 진짜 많이 쓰는데, 좀 더 전문적인 말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회의를 할 때, 이럴 때는 가능하면 구라고 발음 안 하시고 고라고 하시는 게 훨씬 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구라고 하시면 갑자기 일상회화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정확히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말할 때는 구라고 발음을 안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때 별로 의미 없이 많이 쓰는 스타일, 은대, 는대가 있는데요. 은대, 는대는 제가 따로 은대, 는대 연습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그 영상을 보고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문장을 끝마칠 때 그때도 뭐뭐 한대요, 은대요, 는대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마치면 좀 더 뭔가 회화 같은, 네이티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우리가 뭐뭐 해서를 배울 때, 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도 과거형을 같이 안 쓰잖아요. 해서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도.
예를 들면 지금 배가 아파요. 지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라고 말할 때도 배가 아파서 라고 하고, 어제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어제 이야기를 할 때도 배가 아파서 라는 형태, 똑같이 아파서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이 해서에 과거형을 넣어서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서가 아니라 뭐뭐 했어서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회화에서는 이제 용인이 되는 스타일인 거죠. 물론 바른 문법은 해서는 과거형이랑 같이 안 쓰는 게 맞지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 지금 거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회화할 때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은 회화할 때 학생이 그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문맥이면 안 고쳐줄 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일기에 쓰면 고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기는 여러분이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일기 체크할 때는 과거형으로 쓰면 이 과거형 없애고 해서로 바꾸는 편인데, 말할 때는 했어서, 어제 뭐뭐 했어서 라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질문할 때 쓰는 스타일이에요. 뭐뭐 한가요? 아니면 뭐뭐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언제 가요가 되고 언제 나요가 되는지,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가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인가요? 누구는 명사죠. 그래서 인가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추워요? 면 추운가요? 형용사는 은 붙여서 가요를 붙여요. 그 다음에 동사의 경우는 나요가 됩니다. 뭐 어디 가요? 어디 가나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나요? 이런 식으로 쓰는 스타일인데요. 무슨 의미로 쓰는 건지,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뭐 하나요? 뭐뭐 한가요? 이런 스타일로 물어보게 되면 좀 더 질문이 부드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말할 때 자기가 질문을 할 때 상대방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질문할 때 내가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물어보고 있다, 이런 어필을 하고 싶으면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나요? 이렇게요. 네, 오늘은 회화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요즘 쓰는 스타일, 별로 의미는 없지만 회화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몇 개를 봤는데요. 좀 더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를 잘 듣고 그거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한국 사람들이 쓰는 스타일을 따라서 여러분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코멘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